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민선 3기를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굵직한 성과도 있었지만 정주 여건과 부동산 문제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지향해가는 세종시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과제와 해결책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이영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세종시 1년은 행안부와 과기부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실질적 행정수도에 성큼 다가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묵은 현안인 KTX 세종역 설치와 중앙공원 조성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세종 신청사에는 아마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국회의 분관까지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비효율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 기본조례를 조정하고 시민 주권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시민이 참주인되는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잘 담기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 주권, 주민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춘희 세종시장께서는 이번이 두 번째 임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했던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성과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우선 아까 시민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민주권특별자치시는 우리 시민들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첫째, 마을 단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은 시에서 간섭하기보다는 필요한 지원만 하고 우리 시민들이 결정도 하고 집행해 갈 수 있도록 하자. 예를 들자면은 마을 계획도 스스로 만들고 마을 총회를 통해서 그것도 결정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인데 이거는 지난 1년 동안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 시민주권 조례도 만들고 또 예를 들자면 마을 총회에 16세 이상 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고 또 주민자치에도 출범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잘 되려면은 시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참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수도 세종과 관련해서는 우선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달에 이전을 했고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도 지금 이삿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 10일쯤에는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이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해서 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이제 설계비 10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는데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부서들을 옮길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결정되면은 설계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제는 아까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설되면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달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역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할 주제들을 대해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앞으로 또 토론 과정에서 또 더 예.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지난 1년 세종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준희 시장님께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원 단장 그리고 행복청 초대청장 시정 2기 그리고 현재 시정 3기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종시에 관한 가장 전문가시고요. 가장 많이 고민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정 3기 1년 동안은 그런 많은 고민들이 투영되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비례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비전에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시정 3기는 7대 시정 목표가 있습니다. 그 1대 목표, 2대 목표가 행정수도와 이제 시민주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목표가 복지나 이제 환경이나 도시 환경 아니면 도농 상생 발전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정량적 평가로 따질 때도 공약 사업 과제가 145개가 있는데 사업 이행률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시장님께서 지방선거 때 공약을 하신 145개 정도의 어떤 공약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차근차근 그 성과 내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그 약속했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여러 공약들이 많이 지금 추진이 되어온 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 말씀하셨지만 어떤 마을자치회나 지방분권 특별회계 그리고 마을계획단 수립 등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든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향후에는 어떤 독특한 세종형 어떤 주민자치 모델로까지 형성이 돼서 아주 독특한 주민자치의 모델로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종시 1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는 좀 문제점도 얘기할 텐데 패널을 좋은 분들로 이렇게 모셔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과 세종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세종과 충남과의 관계도 있고요. 지금 근데 문제는 대전시하고 충남도 모두 세종을 블랙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인구들이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또 일부 기업들까지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런 위기감이 아마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그렇습니다. 중천권으로서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째는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해법입니다. 50만이라는 신도시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기관도 유치하고 산업도 유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구가 몰려오게 되면은 50만이 다 차거든요. 또 차고 넘치고 그러면은 세종시를 벗어나서 대전이나 충남, 충북 이런 데 이제 넘쳐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은 이 50만이라는 그릇이 차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해답은 수도권으로부터 당초 계획한 대로 인구와 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선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또 아직 이전되지 않은 그 정부 부처들 또 기관들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이전시켜서 이 50만 세종시를 이제 완성시키면은 지금은 이제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넘쳐서 주변에 그 효과가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해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정주 여건이 이제 아무래도 새로이 만들다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스마트 도시고 교육도 좋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세종시에 단기적으로는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각각 대전은 대전대로 세종은 세종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될 과제들을 찾아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우선은 이제 무엇보다도 충청권 이제 시도지사들 4명 시도지사들이 좀 자주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해법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또 공무원들도 서로 이렇게 만나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충청권 전체의 이제 파일을 키워서 예, 그 그렇습니다. 효과를 대전과 충남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예. 이제 그런 해법이신 것 같고 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대전과 세종 또 세종과 충남과의 이 상생 부분 좀 갈등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것은 신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조성이 되고 있고 세종시는 그 충청권의 중심에 있는데 이러한 동반 선장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자족성을 어느 정도 처음에는 힘을 몰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필요하고 그 이유가 넘어서게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충청권에게 많은 혜택을 이제 돌려줄 수 있는 세종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가장 필요한 건 좀 인식을 좀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마치 세종과 같은 충청권이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세종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충청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완성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관에서는 어떤 그 기관들 간의 어떤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이렇게 조금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충남과 특히 충북과 좀 약간 갈등이 지금 세종과 갈등이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 차원에서도 절대로 이런 갈등이 분열되지 않게 저희들이 연대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님, 그 지역 인재 채용을 둘러싸고 예. 이제 그 좀 세종시에 섭섭하다. 고생했던 대전 시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상당 기간. 예. 이제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옮겨온 공공기관이 이제 17개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생기지 않고 또 대전에 있는 뭐 몇만 명 되는 이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도 안 되는 상황이 됐고 또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광역화를 하자고 했는데 광역화 취지는 동의하지만 또 그게 작업이 또 계속 진척이 되지 못하고 또 늘어지면서 결국 한 몇 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세종 출범에 대전과 충남 도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 섭섭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 시각은 아니고 이런 시각 어떻게 실은 변명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문제가 제기됐는데 문제 제기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만나서 합의를 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대전에는 뭐 코레일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뭐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미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인재들이 채용되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 해서 지난번에 박병석 의원께서 법안을 내서 지금 그거는 이제 국토위는 통과가 된 거죠. 이제 법사위 남은 건데 그렇게 해서 하기로 됐고 또 충청남도에 이제 내포 신도시가 있는데 그쪽을 혁신도시로 좀 지정해서 도시도 활성화하고 여러 기관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 찬성을 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합의문도 작성하고 정부에 또 국회에 공동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초기에 이제 갈등처럼 비춰질 수는 있었으나 바로 그 갈등은 해법을 찾아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하고 국책연구기관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제 새로 인재를 채용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좀 속상해하는 부분인데 그 대부분이 이제 석사, 박사 이런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세종 시민들도 별로 뽑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연구기관 아무래도 좀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인재 채용은 기왕에 내려온 기관까지 포함시켜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봐가지고 어디든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두 가지적으로 정리가 됐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이제 다 풀린 거고 예. 이제 문제는 대전, 세종, 충남이 힘을 합쳐서 이제 충북까지 그렇죠? 예. 합쳐서 최대한 많이 공공기관을 끌어오는 게 이제 남은 그래서 과제겠네요. 혁신도시 지정을 하려면은 네. 이제 법이 이제 개정돼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고 또 기왕에 내려온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역인지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역시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까 우리 충청권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네. 정치권에서 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지지한다고 혁신도시 지지한다. 적극 지지합니다. 하는 저는. 그런 예. 기자회견도 제가 봤습니다. 예. 네, 안 의원님. 예. 지금 대전 세종 간 지하철 문제를 놓고 다들 기대감은 큰데 과연 어떻게 진척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대전이 세종과 지하철을 놓는데 조금 주저하는 게 아니냐, 이 또 블랙홀처럼 또 빨려 들어갈까봐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 대전 세종 간 광역철도 연결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지역 간 상생 발전 관점에서 지금 검토되고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종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 편의를 위해서 고려되고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전하고 세종권은 직접적인 영향권이고요. 공주나 청주도 간접적인 영향권으로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이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대전과 세종충의 광역 교통량이 인구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높고요. 2030년 이후에도 이 광역 교통량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국가 전망 데이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에서는 지금 배차 간격을 5분으로 줄였는데도 첨도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버스 혼잡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용량 교통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고려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올 초에 결과를 받았는데 결과가 이제 0.95 정도로 나와서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 국가계획 방향해서 4차 대도시권 광역시행계획하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방향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2029년 정도에는 2029년? 개통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시장님? 뭐 실제 이게 좀 작업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진척이 됐나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대전과 세종 간의 상생협력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고 대전하고 세종이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봤더니 0.95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럼 철도 분야는 일이 가장 일이 넘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네요. 네, 조금 모자란데 예. 대개 철도는 일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뭐 0.56 이렇게 되는데 0.95면은 뭐 이거는 경제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실제로 이제 교통량 자체가 대전 세종 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버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친환경적인 그리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또 지하철을 연장해서 할 것이냐. 다행히 또 대전 지하철이 반석역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가장 지금 빠르게는 우선 그 정부의 철도망 계획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게 지금 시급한 과제라서 이 문제는 대전과 세종이 힘을 합쳐서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2029년도에 개통된다 그랬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두 도시 시민들이 그때까지 아마 못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좀 전에 지역인재 채용이라든지 광역교통이라든지 참 얽혀 있는 게 많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지하철 연결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또 하나 또 데이터를 봤더니
2016년에 대전과 세종과 교통량이 한 6만여 대 정도 이렇게 됐는데 2020년 내년에는 16만 대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량이 늘고 있는 상태고 또 어떤 지하철은 어떤 버스보다는 또 친환경 어떤 교통수단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런 지하철 문제는 대전 세종 간의 상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반드시 좀 조속히 좀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인터뷰를 좀 따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에 이사 와서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세종시에 와서 쭉 이렇게 살면서 지켜보면서 시 행정이나 여러 면에서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시민 주권 자치시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것 같고요. 슬기로운 세종 생활이라고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 문제도 찾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세종시가 다른 시도와는 참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세종 시민으로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종 시내는 참 쾌적하고 좋은데 사실 조금만 근교로 나가면 여전히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고 얼마 전에 파리떼 사건도 있었지만 도농 격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청와대 집무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듣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언제쯤 그런 날이 오기는 오나? 하고 시민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세종보 해체에 대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세종시의 여러 문제들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세종 시민들은 세종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한편에서도 기대감도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가 토론할 부분도 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세종시 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금 좀 주춤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뭐 상가 공실 문제도 있고 이 부동산 전망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세우고 있는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네. 투기는 없애야 되겠고 그래야 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주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면은 뭐 투기 또 청약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좀 걱정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게끔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실은 근데 이제 거래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세금도 좀 많이 안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지금 전망을 좀 다시 해보고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한 좀 적게는 한 600억 또 많게는 한 800억 정도 세금이 좀 덜 거칠 것 같아요. 세종시 세수에 감안하면 굉장히 큰 비중이 이제 세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투기적 요소들도 많이 줄어들고 거래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관리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규제 강화책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질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보시는 투기는 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실수요자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시책 때문에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투기는 한편으로 강하게 억제하면서 또 실수요자들은 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좀 어쩌면 정책의 미세 조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작년에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전이 풍선 효과라고 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의원님?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사실 세종시는 어떤 매매가와 전세가의 좀 차이가 큽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투기 세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한 어떤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시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풍선 효과로 이제 대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말씀 주셨던 저희 세종시의 인구 블랙홀 그런 것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동 양상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은 주거 요인이 가장 높습니다. 청약을 받아서 새로 옮긴 이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세종시가 어떤 행정 수도나 세종시의 목적 때문에 어떤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께서 더 좋은 거주 환경을 찾아서 옮기시는 효과를 또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가격 규제 이외에도 어떤 시민들이 왜 이동하는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선 변호사께서는 이 세종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실 이 문제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시 아파트, 세종시 지역의 어떤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분양가하고 현재 시가를 보면은 상당한 좀 갭이 많이 있어서 좀 약간 거품이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청약에 아직도 많은 그 지역 외에 어떤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청약에 많이 몰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소유자보다는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세력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뭐 2중, 3중의 규제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대출도 많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걸로 인해서 거래도 감소하고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취득세도 감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세종시 경제에도 또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양이익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투기 때문에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너무 이제 좀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규제가 센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울의 어떤 강남이라든지 그런 구하고 똑같이 세종시를 평가를 해서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로 좀 2중, 3중으로 많이 묶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시민들이 아무리 투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서울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를 해서 묶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러한 투기지구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의 실정을 상가 공실률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국토부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해소할 어떤 좀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투기적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조치들도 좀 취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년 들어서는 투기적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일반 거래도 또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좀 제대로 알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기는 억제하더라도 또 실수요자들마저 이제 그런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외를 인정한다 할까 그 정책의 수정 보완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좀 건의도 좀 드리고 또 우리 사정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 하셔서 다 후배들일 텐데 또 좀 어떻게 말이 잘 먹히나요? 입장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상가 공실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행정도시 건설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내세우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뭐 상가 건설 과정에서 뭐 도피하는 그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상가 공실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선은 상가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지금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초 계획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가게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 나가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 있어서 상가가 옛날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때 이제 초기에는 우리 이제 생활이 여러 가지로 생활 환경상에 뭐 식당도 없고 뭐 이런저런 불평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인식해서 또 투자를 또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상가가 이제 과잉 공급되어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이제 행복도시건설청과 함께 우선 상가 공급을 좀 당분간은 좀 줄이는 억제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상가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나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또 노동자들이라든지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요구도 많이 하고 그게 시정에 또 정책에 많이 반영됐는데 상인들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상인들이 그렇게 조직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이제 시정에 이제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우선 대화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노력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를 좀 발행하는 것도 좀 좋겠다. 우리 세종시가 역의 소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지역 화폐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다. 저희가 그것은 내년 초 발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상점가를 좀 육성하는 상점가별로 특성에 맞춰서 이곳은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을 특화한다든지 또 다른 곳은 어떤 걸 특화한다든지 상점가별로 특화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좀 뒷받침해야 될 것들은 또 뒷받침하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저희 우리 시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아직 없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소상공인 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다음 달에 바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개소해서 우리 상인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로 했고요. 네. 우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상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최대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놓고 언제 들어올지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또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정말 내려오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계하는 비용으로 10억 원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로 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부 공식 문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진행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위치에다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느 부서가 가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저는 7월 27일자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거의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진행되는 겁니다. 다만 국회 세종의사당 짓게 되면 건물도 좀 제법 큰 건물이고 또 멋지게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계 공모도 필요하고 설계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건설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은 걸리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전 행안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정부 이제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에 따라서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거든요. 짓는데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넣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김부겸 장관님 말씀이고 저도 이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 이제 세종 집무실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세종시 오셔서 장관들과 회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좀 제대로 마련해 드려야 된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저 문제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라 하는 대통령 지시도 계셨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으나 다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 변호사님, 행정수도는 세종시의 최종 지향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향점이 제대로 지금 잘 진행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건 나누어서 좀 보겠는데요. 예. 청와대 세종 집무실부터 먼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세종시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정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청와대 안에서도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TF팀이 지금 어느 인력이고 지금 어떤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좀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 저희들이 안심할 지금 때는 아니고 수도권 반발, 그다음에 예산 낭비 등에 뭐 반대하는 쪽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속 추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집무실을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오신다는 그런 사실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집무실을 제2청사에 만들면 대통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국무회의를 거기서 뭐 주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도지사 뭐 그런 간담회를 거기서 한다든지 해서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담보되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국회 그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구 용역이 이제 이번 달에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냥 분원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결위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세종에 이전돼 있는 그런 상임위 지금 10개 내지 12개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임위는 상임위 회의라든지 어떤 그런 보좌관들 시설까지 모두 다 여기 세종시에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국회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그런 국회 업무 시설이 내려와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이해찬 대표께서도 당초에 이제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행정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이제 세종에서 해야 되니까 국회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좀 규모가 좀 커질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난번에 2004년도에 있었던 유연결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수도로 옮기려면은 헌법을 고쳐서 옮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 고치려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헌하는 문제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이제 헌법 개헌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처리가 되면 그 뒤로는 국회도 청와대도 당연히 세종시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것은 제대로 된 국회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보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 가장 지금 걸림돌은 행정수도 개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개헌 문제가 되면 지금 국회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등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수도 개헌 이전에 저희들이 택해야 할 추진 전략,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이전이나 청와대 세종집무실의 소규모 설치 등은 어느 정도 동의가 있으나 저희들은 세종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추진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TF팀이 구성되었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중앙부처 장차관 서울집무실 폐쇄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행정부의 장들이 행정부가 모여 있는 세종시에서 업무를 봐야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짚어야 할 문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세종시 행정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시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는 보셔야 되는 게 어떤 행정 의결 결정을 하는데 완성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당위성과 필요성이 높고요. 다만 아직 개헌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정부 3정사에 소규모로 설치를 하되 향후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기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실용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차근차근 규모를 넓혀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세종보 부분 좀 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지난번에 이제 모니터링을 좀 더 해보고 이제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게? 우선은 제가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지금 펴나가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2월달에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쭉 물어봤더니 거의 팽팽하게 찬반이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좀 논의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 좀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좀 의견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수량이 적으니까 강바닥이 드러나 보이고 그래서 야, 좀 물 좀 차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름철에 보면은 또 수질이 또 오염되고 이래서 뭐 이게 오염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종보를 설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름철에는 또 환경 쪽 입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한 1, 2년 정도 좀 더 모니터링 한 후에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정리를 해서 그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하고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거는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문제니까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강 사업할 때는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각 지역의 사정들도 좀 충분히 파악하고 또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라고 해서 지금 세종시 핵심 정책인데요. 먼저 이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 시민주권 자치시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면 저는 한 80점 내지 90점 정도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잘된 점을 먼저 지적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좀 이렇게 수립이 돼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참여 그 기본 조례도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이긴 합니다만 그 주민자치회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방부 특별 회계도 159억 정도 책정이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 계획단도 지금 스스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졌다는 점은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점수를 후하게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꾸 하는 사람들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참여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공모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꾸 뭐 그 지역에서 맨날 하던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그런 좀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어떤 풀뿌리 주민자치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자칫 조금 더 확산이 되면
조그마한 그 지역 사회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더 그거는 힘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갈등을 좀 이렇게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객관적이고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어떤 시 차원에서 어떤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동에서 너무나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후적으로 뭐 그 시위원회에다가 중재 신청을 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조언해 봅니다. 네, 시장님.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하던 일 새로 하다 보니까 우선 익숙치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정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내려놓으려고 보니까 또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뭐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저런 갈등들이 소소한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의 크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또 시에서 이제 간섭을 하고 그러면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갈등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긴 하겠으나 어느 정도 되는 단계까지는 스스로 그런 갈등을 좀 해결하면서 또 문제를 또 해결하면서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간섭이냐 지원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좋게 보면 지원이고 나쁘게 보면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은 하되 이제 간섭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좀 잘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그 세종시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 도시로 이제 선정도 되고 또 그 자율주행 규제 그 자유특구인가요? 자율주행 규제 자유특구. 예, 규제 자유특구. 예, 자유를 하고 규제 다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이 정책들이 많이 시도가 돼요.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 토론 논의 관점에서 네. 스마트 시티도 같은 연결성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랑 그렇게 먼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 시티의 요새 최신 경향이나 동향도 시민 중심, 시민 참여의 스마트 시티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다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어떤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지방 민주주의 실현을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기 민주주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시행하다 보면은 굉장한 또 부작용들이나 한계점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어떤 갈등 요소도 나오고 또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다 보면은 행정 업무가 또 비효율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민의 민주성은 확대하되 행정의 효율성은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어떤 스마트 행정이나 스마트 가버넌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 추구하는 한 요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종시에서의 스마트 시티는 어떤 기술 인프라를 적용시키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시장님이나 시정 상계에서 추구하는 시민 특별 주권 자치시를 완성하는 데 어떤 근간이 되는 초석이 되는 요소로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시장님, 스마트 시티의 그 여러 요소 중에서 가버넌스 부분이 있거든요. 협치 부분. 스마트 시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스마트 시티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더 낸다든지 또 같은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또 비용을 적게 들인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도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다행히 이제 우리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뭐 교통 부분이죠. 그리고 뭐 건강, 에너지 뭐 각 분야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세종시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 특구로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스마트시티의 교통 분야, 모빌리티 분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약 요건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첫째는 이제 BRT라고 우리 버스 전용 차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형 버스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규상 제약 같은 것을 좀 예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우리 시의 중앙공원을 크게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공원에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좀 차를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는 조치를 이번에 정부로부터 승인받게 된 겁니다. 대전과 충남도가 그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선정된 부분 자율주행. 제가 오늘 이춘희 세종시장 모시고 그동안 이제 민선 3기의 성과 1년이지만 성과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문제점도 봤는데 뭐 성과도 있었지만 또 문제점도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세종생활이라는 모토처럼 슬기롭게 또 잘 또 겪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44년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 인구만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종시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33만 세종시 시민이 힘을 합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도약하는 민선 3기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